저와 함께 워캐드를 이용한 DC 파워 서플라이 설계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서 총 6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간단히 회로 설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직류 전원 공급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전자 회로 설계를 워캐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워캐드에 대한 기초 활용법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이후부터는 각 직류 전원 공급기에서 공급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리고 또한 그 회로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어떤 디바이스 소자들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전체적으로 DC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직류 전원 공급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직류 전원 공급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오어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활용법,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이 기초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직류 전원 공급기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또는 이제 5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대로 변압기 회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라 불려지는 정류기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터라 불려지는 이제 평활 회로, 그리고 마지막 단에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 불려지는 정전압 조절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전압 조절기까지 변환된 신호는 교류가 직류로 변환돼서 이제 부하에 연결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DC 파워 서플라이는 교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전원인 110V 또는 220V의 이런 상용 전원을 실제 전기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직류 5V 내지 6V, 12V 정도로, 또는 마이너스 전압도 활용이 됩니다. 마이너스 전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12V와 같은 다양한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로가 바로 DC 파워 서플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 등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변압기 회로는 실제로 우리가 110V를 5V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라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 시켜주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제 변압기 회로인데요. 전기 또는 이제 전자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압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의 변압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부분입니다. 이 렉티파이어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제 교류라는 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신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만 남기고 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정류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자는 이제 다이오드라는 이런 반도체 소자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필터라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필터는 정류기를 통과한 신호를 이제 필터 입력으로 넣게 되겠는데, 정류기를 통과한 신호만으로는 완전한 DC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직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류기를 통과해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와 같은 하나의 극상만이 생존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완벽한 DC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는 이 직류 성분은 보강을 해주고 교류 성분은 좀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필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필터를 또 다른 말로 평활회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는데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역시 필터링을 거쳤다 하더라도 약간의 전압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불안정한 이 직류 전압을 완벽하게 이상적인 직류 전원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레귤레이터라 불려지는 일종의 정전압 조정기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까지 어떤 신호가 거치게 되면 완벽한 직류 전원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 부하에 이제 전달이 된다. 이때 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만들어진 직류 전원이 각각의 전기 회로로 공급이 되겠는데 그 공급되는 회로를 하나의 이제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를 이제 오어캐드를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오어캐드를 활용하는 기초 활용법을 저와 같이 이제 시연을 통해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기본적인 어떤 동작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오어캐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어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화면에 기본적인 오어캐드 초기 화면을 제가 띄워봤는데요. 시작 메뉴나 또는 이제 앱에서 오어캐드 캡처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오어캐드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어캐드를 이용한 파워 서플라이 설계에 있어서 일단 작업이 될 수 있는, 작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뉴 메뉴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 프로젝트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케이션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임은 이 프로젝트 명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로젝트를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or 믹스드 AD를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급적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사이띄기라든지 또는 특수문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파워라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피스파이스 프로젝트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비어있는 프로젝트 창에서 처음 시작을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빈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reate a Blank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스파이스 초기 화면인데요. 자, 이 화면은 우리가 이제 스케미틱 화면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 확대를 할 때는 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위 또는 아래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창에서 이제 작업이 처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 워크헤드의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부품 사용, 부품을 가져와 보고 또 그 부품을 연결해서 간단한 회로를 하나 꾸며서 그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옵션을 통해서 이 환경 조건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이제 환경 조건에 관련된 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바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럼 부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축 아이콘이 좀 어렵기 때문에 메뉴 위주로 해서 제가 동작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품을 설정할 때는 플레이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플레이스 파트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파트 네임을 입력하신 후에 마우스에 따라다니는 파트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품을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겠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오어캐드 계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dd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어떤 부품이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A 키를 눌러주시면 모든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선택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유인물이나 또는 이제 강의 자료실에도 나와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품 목록 등을 제가 정의를 해 드렸어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로를 한번 꾸며보고 이 이후에 하나씩 회로를 완성해 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DC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오셔야 될 그 부품은 전원입니다. 교류 전화번을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교류 전화번은 vSign이라는 파트 네임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vSign 하시고 슬래시 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vSign은 부품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슬래시 소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이 vSign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부품을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vSign을 클릭을 하시면 실제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런 심볼과 파라미터 값 등이 밑에 나오고 있죠. 이걸 참고하시면서 부품을 선정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엔터키를 누르시죠. 그러면 마우스에 따라서 이제 뭐 부품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나만 가져왔고요. 오늘 회로에서는 2개 이상의 전원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ESC 누르면 화면상에서 마우스에서 부품이 생략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저항이 하나가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저항은 R입니다. R. 자, 그런데 R을 눌러보니까 R에 관련된, 즉 저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등이 존재를 하죠. 자, 그 중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또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이 저항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이제 부품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배치하기 전에 이걸 좀 회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R 버튼을 눌러 주시면 로테이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저항을 하나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품 등을 가져왔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파라미터 부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접지가 되겠습니다. 접지는 플레이스 메뉴에서 보시면 그라운드라는 메뉴가 있죠. 서브 메뉴가 그라운드를 눌러주시면 플레이스 그라운드 창이 뜨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저항 등을 가져오시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접지를 가져오시면 되겠는데요. 접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접지 부품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영소스라는 기준 전위 접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역시 부품을 이렇게 접지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 등을 가져왔고요. 이제는 뭐 이런 부품 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와이어를 통해서 부품 등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이어는 역시 플레이스 메뉴에서 와이어라는 서브 메뉴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화면을 확대를 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바로 이 네모칸이 이 부품의 일종의 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단자와 단자 사이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다음 단자에 연결지고자 하는 단자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와이어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할 때도 직접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올라갔다가 꺾이는 점에서 한번 클릭, 다시 한번 꺾이는 점에서 클릭,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교류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회로만 그려져 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 등이 존재하지 않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화번입니다. 교류 전화번에 대한 첨도값이라든지 그러니까 크기죠. 크기나 또는 이제 주파수 등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값이 바로 옆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파라미터 값, 즉 속성 값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VOF는 0입니다. 0. 자, VOF의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이것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누르시고요. 다음에 V앰플은 제가 10V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대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V. 다음 주파수는 100Hz 정도를 선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AC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VOF, 다음 V앰플이라 불려지는 최대값, 그리고 프리퀀시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저항들도 부품값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1kg라고 불려지는 1kg의 어떤 저항값이 디폴트 값으로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까지 도면까지 그렸고요. 그 도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와이어, 그 도면에 그려지는 죄송합니다. 부품들이죠.
부품들에 대한 속성들까지 이제 진행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실행하실 때는, 이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화면은 도면을 그리는 화면입니다. 도면을 그리기 위한 화면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행 결과치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New Simulation Profile이라 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New Simulation이란 새로운 가상 실험 파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화면입니다. 결과치를 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과 같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특정한 이름을 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명과 동일하게 파워라고 그냥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고 create 생성을 시키겠다 하는 뜻이 되겠죠? 클릭을 누르시면 잠시 후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세팅이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조건이죠. 실행 조건을 지정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에서 뜨는데요. 결과 화면을 볼 겁니다. 결과 화면이란 여기서 가해지는 교류 전화번호에서 가해지는 전원에 의해서 이 부하단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축상에서 이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그 분석 타입은 타임 도메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run to time은 0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이 시간을 한번 관측을 해 볼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면에서 어떤 교류 전화번호를 사용했을 때 프로퍼티로 설정된 이 주파수를 참조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파수가 100Hz로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런투타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주기나 3주기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프리퀀시가 100Hz라고 한다면 주기는 대략 10ms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면서 종료 시간 그러니까 run 타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60ms 정도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tart saving data af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0초에서부터 60초까지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10초에서부터 예를 들어 60초까지다. 그러면 0에서부터 10초까지는 10ms까지는 뭐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은 삭제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ms 정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여기에 맥시멈 스텝 사이즈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맥시멈 스텝 사이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들을 관측할 때 샘플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샘플링 간격을 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간격이 좁을수록 좀 더 정밀하고 매끄러운 출력 결과 파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1ms 정도로 선정을 좀 해 놓게 될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화면으로 이제 실행 준비 화면까지 다 끝났죠. 자, 이때 이 부하에서 나타나는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기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관측을 해야 될 텐데요. 오버캐드는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 마카를 마치 오실로스코프 연결하듯이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kHz 저항 위에 이런 프로그램 마카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이 접지까지의 전압을 시간 축상에서 그래프로 그려내는 결과 파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소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소스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볼테이지 마커를 선택하신 후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에 대한 어떤 시간 축상의 변화율과 다음 부하 출력단이죠. 출력단에서의 시간 축상의 변화를 이제 우리는 시각적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런 스파이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파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초에서부터 10ms에서부터 60ms까지 대략 5주기 정도를 우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두 개의 마카를 통해서 두 개의 마카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개의 파형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두 개의 파형이 하나로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겹쳐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전원에서부터 부하로 그대로 전기적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실 없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화면이 그대로 겹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화면을 조금 줄여주고 앞에서 소개됐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V 오픈은 이런 사인 웨이브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기준 레벨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V 앰플은 이 0V에서부터 최대점까지의 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음 프리퀀시의 헤르츠, 프리퀀시는 100Hz인데 이건 지금 시간 축상입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이제 시간 축상이기 때문에 주기 관계를 좀 감안하시면서 앞에서 시뮬레이션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Hz 정도의 신호라고 한다면 주기는 대략 10ms 정도 감안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0ms. 실제 보시면 10ms에서부터 20ms에 걸쳐서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크헤드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이 지금 생략되고 실질적으로 바로 회로를 그려보고 그 결과 화면을 바라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게 되겠지만은 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런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오어캐드의 기본적인 회로를 그려보고요. 또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